문재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조언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5년간 그들의 퇴진, 잘못된 정책, 잘못된 내로남불식 행위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5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외쳤던 우리 공화당과 저 정원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 우리 국민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언론 방송도 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날부로 선과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져 버리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200일 투쟁을 통해서 태극기만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외쳤던 5분의 죽음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2년 6개월 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4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다. 제 눈앞에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이 돌아가셨고 10여 명이 실신생된 상태로 병원에 고송됐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님, 여러분의 누님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다가 죽음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은 극악무도한 무모함을 저질렀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5분의 죽음을 묻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선이 악에게 짓밟히는 그날 돌아가신 5분은 아직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조중동 언론도 좌파 언론도 그 사실을 묻어버리고 그때 저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언론 방송들과 좌파 독재 권력과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 없는 대통령에게 등 뒤에 칼 꽂은 배신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지금의 우리 공화당입니다. 당시에 10,000명이던 당원이 지금 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을 철저히 묻었습니다. 왜? 그 탄핵의 거짓 불법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까 봐. 또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배신 세력이나 탄핵 세력들이 그 길을 잃을 50배가 커졌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당원수의 20배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당원수의 6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언론방송에서 철저히 외면합니다. 모두가 거짓 탄핵의 주범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혔던 손석희가 국민을 그렇게 우롱했던 태블릿 피싱은 가짜입니다. K미르 재단 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군역 때린 K미르 재단, 그 재단은 정거 채택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부정부패한 놈들도 쓰레기 같은 정치꾼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자가 파도 오역이 자기 자신, 부인, 아들까지 그 오역 주석이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파서 그분이 꾀병 부릴 뿐입니까? 아파서 죽겠다고 형집행 정지를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 검찰총장한테 여성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내곡동 사저, 집마저 공매로 넘겨서 집조차도 뺏어버린 자가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관저에서 안종범 수석과 같이 김경숙님 반갑습니다. 저신님 감사합니다. 나세웅 반갑습니다. 사직생님 반갑습니다. 최몽현님 반갑습니다. 조철위원님 반갑습니다. 한태혁님 반갑습니다. 안정부 수석하고 같이 관저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길을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묵시적 정탐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 보냈습니다. 거짓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출소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기 조카 취직시키기까지 덜먹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죄를 풀으라고 합니다. 그러한 검찰의 주역을 윤석열이 한 겁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자기가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척 하던 자가 부인과 장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장동은 3억 5천을 투자해서 5천억을 가져간 도둑놈들입니다. 그 대장동에 연루된 것이 이재명 성남지사가 기획을 했잖아요. 설계를 한 자가 이재명입니다. 2조의 돈을 국민이 가져가야 될 2조의 돈을 몇몇 권력과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법관들이 나눠먹은 겁니다.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라는 범죄자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그 사줄 확률이 100억분의 1입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대장동 연루설이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쌍끌이 특검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 신용만 하는 자들 특검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역이 많고 그렇게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할 정도의 후보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나 런던 영국 신문에서 대한민국이 수치스러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국민은 정말로 대단한 국민이고 국민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국민인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대통령 후보들이 왜 국민을 욕먹입니까?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선의 후보는 아니더라도 차선 후보자라도 꼽자고 그랬어요.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아놓고 최악의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요합니다. 국민들 보고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찍으라, 이런 코미디 같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가 조롱하는 이러한 나라, 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조롱하게 만들면은 국민들께서 그들을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들을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깨끗한 나라, 그러한 나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깨끗하고 삶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든 삶을 이어가는데, 정치, 부정부패,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선거학이 무너지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령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인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짜, 거짓, 껍데기들을 이번에 몰아냅시다. 지겹지 않습니까? 부정부패하는 정당, 부정부패하는 정치인, 자기들의 사리사욕,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령 시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만한 정치 권력, 오만한 여당, 야당 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기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1조 원 땅에 서울, 경기, 인천에 5천만 원의 반이 넘습니다. 표만 보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자가 지방의 보령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좁은 땅에서 수도권에 매몰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지도자가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익과 여러분 지방 사람들의 자존심과 보령에서 태어나서 보령에서 공부하고 보령에서 학교 다니고 보령에서 직장 가지고 보령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선진국의 나라입니다.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 요즘은
전세 월세 얻을 돈도 없어요. 서울은 경기도 수도권은 지방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긴 나라. 뜯어 고칩시다. 저 좋은 일이가 국토균형 발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곳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집사람이 와이프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충청도 댁 장인어른이 서천, 장모님이 서산, 우리 장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진인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서천에 모시고 요즘은 딸 있는 큰딸이죠. 제 와이프가 큰딸 있는 대구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리지널 충청사입니다. 충청도 분들께 특히 충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도 여자분 정말 좋아요. 그 사람 오늘 신문기사 났습니다. 봉사활동만 합니다. 봉사활동을 10여 곳에 가서 밥 거주기 봉사활동만 해요. 한 번은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가 동산병원 병원장인데 아니 조연 부인이 자기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째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죠. 돌아가시는 분들 안타깝게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힘들지 않냐. 가서 다리 주물러주고 손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몇 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말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경기도지사 부인이라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냐 자기가 도지사이냐 그런 자들이 대통령 되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자식만을 챙기고 경기도 업무 추진 카드를 자기 카드인 양 마음대로 쓰는 사람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자기 부인이 기자하고 72시간을 통화하는 사람 감히 누구누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36년을 제 와이프하고 살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시장 가서 자기가 물건 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라서 영천호국원 국립묘지에 묻혀 계세요. 육군 하사 제대하셨어요. 저도 병장 달고 하사 다는 그 당시에 방풍하사라 했습니다. 6개월 하사 달고 병생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 만기 제대했어요. 우리 아들도 19사단 백마부대에서 102, 아버지는 100, 할아버지도 100, 일빵빵이라 합니다. 일빵빵 보병부대, 빡빡 뛰는 보병부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100 군에를 갔다 온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민 아닌가요? 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들은 군에를 안 갑니까? 왜 대통령 후보 되려는 자들의 자식들도 군에를 안 가죠?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의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순수한 국민들께서 나라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권력이 자기 것이냐, 자기 자식만을 위하고 자기 자식 또 자기 생각이 같은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충절의 고향 보령에서 국민이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호 11번 정직하고 용기있고 깨끗하고 정의로 문재인 정부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저 조진에게 한 표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 한 표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한 표가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코로나 재앙을 물리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같이 그렇게 이 나라를 우습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붉은 적폐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돈을 가진 자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죄를 짓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 잘못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나라, 국민들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민주노총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저 기호 11번 조진이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